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파이혁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파이 네트워크가 자체 은행을 만든다는 소식이 유출됐거든요. 은행이요, 은행.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자체 은행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살 때 파이코인으로 결제하면 편의점 사장님은 바로 원화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카카오페이나 토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전 세계 6천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매일 스마트폰으로 채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파이코인을 어디에 쓸 수 있냐는 질문에는 답이 애매했어요. 그런데 이제 파이 은행이 생긴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거래소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금도 받고 국제 송금도 하고 심지어 파이코인을 담보로 대출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파이 은행이 정확히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이게 암호화폐 역사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그럼 파이 은행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파이 네트워크가 생태계 내부에 전용 은행을 개발하고 있대요. 이건 단순히 파이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소가 아니에요. 진짜 은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지금까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거래소에 상장되는 게 목표였잖아요. 업비트에 올라가면 대박, 바이낸스에 올라가면 완전 대박,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는 아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남의 거래소 눈치 볼 필요 없이 자기들끼리 완전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마치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만든 것처럼 말이에요. 이 파이 은행의 핵심 기능이 뭐냐면요. 파이코인을 달러, 유로, 위안화, 그리고 각 나라 화폐로 바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말이죠. 지금처럼 텔레그램 장외 거래에서 사기당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환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신기한 건 단순 환전을 넘어서 완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예금하면 이자 받고 국제 송금도 저렴하게 하고 파이코인 담보로 현금 대출까지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런 발표가 나온 걸까요? 타이밍을 한번 봐요. 파이 네트워크는 지금 메인넷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KYC 인증하고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였어요? 파이코인 모았는데 어디에 써요? 언제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거래소 상장은 언제 해요? 6천만 명이 매일 채굴하는데 정작 쓸 데가 없으니까 불만이 쌓였던 거예요. 마치 게임에서 레벨만 올리는데 정작 보상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파이 은행이 생기면 이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돼요. 거래소 상장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장외거래 사기 걱정도 없고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재밌는 건 파이 네트워크의 전략이에요. 다른 코인들 보세요. 일단 거래소에 상장시키고 가격 올리는 데만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투기 세력이 들끓고 가격은 롤러코스터 타고 결국 일반인들만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상장은 나중 문제고 일단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먼저래요. 유틸리티를 먼저 구축하고 가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자, 그럼 이 파이 은행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까요?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유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먼저 KYC를 통과한 파이오니어들만 은행 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금융 서비스인데 신원 확인은 필수예요. 지금 열심히 KYC 인증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이 파이 은행을 쓰기 위한 첫 단계예요. 인증이 끝나면 파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마치 카카오뱅크 앱 깔고 계좌 개설하는 것처럼 간단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채굴한 파이코인을 이 은행 계좌로 옮길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재밌어요. 계좌에 파이코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환전 버튼 누르면 끝이에요. 달러로 바꿀지, 원화로 바꿀지, 유로로 바꿀지 선택하는 거죠. 그럼 이 돈이 어떻게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올까요? 파이 은행이 각 나라의 은행들, 거래소들과 파트너십을 맺는데요. 그래서 원화가 필요하면 한국은행으로, 페소가 필요하면 필리핀 은행으로 보내는 거예요.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냐고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파이 은행 내부에서 공정한 환율을 적용한대요.
장외 거래처럼 사기치는 게 아니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파이코인 팔기는 싫다면 아까 말한 담보대출을 쓰면 돼요. 파이코인 1000개를 맡기면 그 가치의 50%나 60%를 현금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돈 갚으면 파이코인 돌려받고요. 이게 왜 좋으냐면요. 여러분이 파이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믿는다면 팔지 않고도 당장 필요한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집을 팔지 않고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요. 그리고 상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카페를 운영한다고 쳐요. 손님이 파이코인으로 커피값 6,000원을 낸다면 파이 은행 시스템이 즉시 6,000원어치 파이코인을 받아서 여러분 계좌에 6,000원을 입금해줘요. 변동성 위험 제로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파이 은행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거래소, 은행들과 협력해서 항상 환전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죠. 마치 환전소가 항상 달러와 원화를 준비해 두는 것처럼요. 그리고 국제 송금은 더 혁명적이에요. 한국에서 베트남 친구한테 100만 원 보낸다고 쳐봐요. 지금은 은행 가서 서류 쓰고 수수료 2만 원 내고 2, 3일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파이 은행 쓰면 앱에서 클릭 몇 번, 수수료는 1,000원도 안 되고 10분 안에 도착해요. 자, 그럼 왜 이게 게임 체인저냐고요? 여러분, 암호화폐가 왜 만들어졌는지 기억하세요? 비트코인 백서 읽어보면 나와요.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탈피해서 개인이 자유롭게 금융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암호화폐들이 뭘 하고 있어요? 거래소에 상장돼서 투기 수단이 되고 가격만 들썩거리고 정작 실생활에서는 못 쓰고 있잖아요. 피자 한 판 사려면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꾸고 그 원화로 사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파이 네트워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파이코인으로 직접 물건을 사고 송금하고 저축하고 대출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진짜 화폐처럼 쓸 수 있게요.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봐요. 동네 편의점에서 파이코인 받기 시작해요. 왜냐고요? 카드 수수료보다 파이 은행 수수료가 더 저렴하거든요. 카드사는 보통 2.5에서 3% 떼잖아요. 그런데 파이 은행은 0.5%면 충분할 수도 있어요. 해외 직구할 때도 편해져요. 지금은 달러 환율 걱정하고 환전 수수료 내고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파이코인으로 바로 결제하면 해외 쇼핑몰도 파이코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는 거죠. 프리랜서들,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들한테는 정말 혁명이에요. 예를 들어 인도 개발자가 미국 회사 일을 한다면 지금은 페이팔이나 와이즈 같은 서비스 써서 돈 받는데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요. 10% 가까이 떼이기도 해요. 그런데 파이코인으로 받으면 수수료 거의 없이 즉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 돈으로 바로 바꿀 수 있고요. 이게 전 세계 프리랜서 경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무은행 인구 문제도 해결돼요. 전 세계 17억 명이 은행 계좌가 없대요. 신분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서 또는 은행이 멀어서요. 그런데 스마트폰만 있으면 파이 은행 쓸 수 있다면 아프리카 시골 마을 사람도 동남아시아 농부도 중남미 노동자도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금융 포용이고 진짜 혁명인 거죠.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는 이미 6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어요. 6천만 명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한국 인구보다 많아요. 카카오뱅크 이용자보다 많고요. 이 사람들이 모두 파이 은행을 쓰기 시작하면 엄청난 네트워크 효과가 생겨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이 다 쓰는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쓰게 되잖아요. 카카오톡이 그랬고 넷플릭스가 그랬어요.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넘어야 할 산이 많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규제예요. 나라마다 금융 규제가 다 달라요. 한국은 특정금융정보법, 미국은 SEC 규제, 유럽은 MICA 규정. 이걸 다 만족시키려면 엄청난 법률 전문가와 컴플라이언스 팀이 필요해요. 그리고 각 나라 금융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해요. 은행업을 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카카오뱅크도 토스뱅크도 라이센스 받는데 몇 년 걸렸잖아요.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하려고 하니까 200개 가까운 나라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죠? 두 번째 문제는 기술적 보안이에요. 은행 시스템인데 해킹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것도 블록체인 기반이라 더 복잡해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원칙을 지키면서도 은행 수준의 보안을 구현해야 해요. 디도스 공격, 피싱, 계정 해킹,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막아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통 은행들도 해킹 사고 나는데 암호화폐 은행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유동성 관리예요. 은행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항상 충분한 현금이 있어야 해요. 누가 환전 신청하면 바로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파이코인 가격이 들썩거리면 어떡해요? 갑자기 모두가 팔려고 하면 은행 자금이 바닥날 수도 있어요. 이른바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방지하려면 엄청난 준비금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 커뮤니티 관리예요. 6천만 명이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출시가 늦어지거나 기능이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한 사람들이 파이코인 팔아버릴 수 있어요. 신뢰를 잃는 순간 끝이에요. 그래서 투명한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개발 과정을 공유하고 어려움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일정을 현실적으로 잡아야 해요. 과대 약속하고 실망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낮게 예상하고 놀라게 하는 게 나아요. 다섯 번째는 경쟁이에요. 파이 네트워크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리브라, DM, 스텔라, 리플 다들 비슷한 꿈을 꿨어요. 근데 대부분 실패했거나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규제 때문이기도 하고 기술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이기도 해요. 파이 네트워크는 이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이에요. 은행들, 카드사들, 송금업체들. 파이은행이 성공하면 이들의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이은행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공식 발표도 없었고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왔고 규제 승인도 안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해요. 왜냐고요? 첫째, 6천만 명의 사용자 기반이 있어요. 이미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사용자 모으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요. 둘째, 타이밍이 좋아요. 암호화폐 규제가 명확해지고 있고 디지털 금융이 대세가 되고 있어요. 이 흐름을 잘 타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진정성이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일반 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였어요. 투기가 아니라 실사용,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거예요. 이런 철학이 결국 승리할 수 있어요. 넷째, 기술력이 있어요. 스탠포드 출신 개발자들이 만들었고 몇 년간 개발해왔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다섯째, 시장 수요가 명확해요. 무은행 인구 17억 명, 비싼 송금 수수료에 시달리는 사람들, 금융 소외 지역, 이들 모두가 파이은행의 잠재 고객이에요. 만약 파이은행이 성공한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우선 파이코인 가치가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실사용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하니까요. 지금 채굴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겠죠?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바뀔 수 있어요. 다른 프로젝트들도 투기가 아니라 실용성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파이 네트워크처럼 하자가 표준이 되는 거죠. 금융산업도 혁신될 수 있어요. 은행들이 블록체인 도입하고 수수료 낮추고 서비스 개선하게 될 거예요. 안 그러면 파이 은행한테 고객 다 빼앗기니까요. 개발도상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어요. 금융 접근성이 좋아지면 창업도 쉬워지고 투자도 활발해지고 경제가 발전하거든요. 파이 은행이 이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글로벌 경제가 실현될 수 있어요. 국경 없이, 화폐 장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경제 활동하는 세상. 파이 은행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게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여곡절도 많을 거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도 자체가 의미 있어요. 암호화폐가 진짜 화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설령 파이 네트워크가 실패해도 다른 프로젝트가 이어받아서 완성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시장 변화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하루 종일 뉴스만 볼 수도 없고 말이에요. 파이 혁명 텔레그램 커뮤니티에는 시황 브리핑, 포지션 변화,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다른 암호화폐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하며 같이 분석하고 같이 버티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특히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주제 변화부터 시작해서 은행 출시, KYC 진행, 메인넷 전환, 파트너십 발표까지 혼자서 다 추적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투자는 결국 혼자 버티기보다 같이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가입 조건은 없고 100% 무료입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 통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파이혁명TV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